네, 지난 5월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외상과 뇌손상, 기억상실 장애가 생겨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이은 묻지마 폭행의 법정 내용과 대처 방법 등을 강정은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묻지마 폭행은 아무 이유 없이 불특정 대상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묻지마 폭행은 일반 폭행과는 처벌 수위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묻지마 폭행을 좀 특별법으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위 범죄가 특별한 동기도 없이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단순한 폭력 범죄보다는 좀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사실상 검찰이나 법원도 모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훨씬 지금 중하게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네, 또 보통 이런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원칙인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전에 서울역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이 비슷하게도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구속 수사를 하는 기준이 있는 걸까요? 네, 구속 수사의 경우는 어쨌든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구속 수사가 가능합니다. 이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어떤 신원 파악도 힘들고 또 사실상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구속 수사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 서면 묻지마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도 추가 피해가 우려돼서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나중에 신고하더라도 혐의 입증은 가능한 걸까요? 네, 뭐 범죄를 신고를 추후에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 듯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범행 현장이나 그 직후에 신고가 이루어지면 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어떤 피해 정황이나 또 목격 증거들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범죄 입증이 조금 용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이 가해자의 신원 파악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도주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뭐 다른 CCTV라든지 뭐 녹음, 녹취 같은 객관적인 어떤 입증 방법이 있어야지만 이 범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확보가 된다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빠른 신고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외상과 정신적 피해 등도 피해자가 겪는 고통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뭐 사실 손해배상액은 이만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어떤 피해 정도나 또 범죄 형태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손해배상액의 차이가 조금 날 겁니다. 근데 다만 이 형사 고소나 뭐 이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절차에서 바로 배상을 받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거나 만약 그 절차에서 좀 간단하게 내가 배상을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배상 명령 신청이란 걸 하시면 됩니다. 네. 즉 가해자가 유죄 판결이 남과 동시에 그 배상 명령 결정이 나기 때문에 보다 용이하게 그 배상을 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 배상금 산정에 있어서 이 배상 명령 신청보다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더불어 이 형사소송이 진행이 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합의를 조금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네. 이것도 피해자가 조금 자기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묻지마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절차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겁이 나고 무서울 겁니다. 하지만 수사 기간에 조금 빠른 신고를 하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범죄 입증 자료들 조금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고 이후에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뭐 수사와 형사 소송이 진행이 될 것이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피해 보전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또 어떤 이런 배상의 길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범죄 피해 구조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묻지마 폭행의 법적 내용과 대처 방법 등을 강정은 변호사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